자, 이번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에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게 있어서 기사 내용과 함께 저희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방법. 뭐 이런 주제인데요.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뭐 현대인들한테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발전하고 노력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또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항상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좀 저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어떤 강도랄까요? 강도라든지 그걸 느끼는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느끼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얻게 되는 결과랄까요?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그로 인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결과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방법일까를 봤을 때 이 잡지에서는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기르기입니다. 집중력 기르기.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라는 분이 그 자기의 책에서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이 당신의 잠재된 탁월함을 깨우는 열쇠. 제목이 약간 좀 올드한데요. 아무튼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최적으로 반응한다. 내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다고 한다. 뭐 스트레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데다가 좀 더 최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든지 좀 더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정적인 부분을 아예 상쇄를 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집중력을 키우게 되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돼서 학업 능률이 향상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인,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집중력을 키워놓게 되면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적응력 기르기입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위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연습,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약간 이런 어떤 유연한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감정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굉장히 좋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글쓰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좋겠고,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달리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쓰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일지를 꼭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글을 쓰기 위해서 일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력 기르기입니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또 각종 예술 활동 같은 것들, 뭐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탈진이 되어버려요. 탈수가 되는 것처럼 탈진이 되어버리거든요. 번아웃이 완전히 와버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걸 좀 더 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원천이 자기 자신의 목표 혹은 의지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다섯 번째 내용 때문이에요. 제가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도움 요청하기.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1번부터 6번까지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책을 보면서도 많이 좀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거 봐도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도움 요청하기는 많이 듣지 못하셨을 테고 실제로 이걸 잘 하시는 분도 잘 없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주변 분들을 봐도 이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청하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도움 요청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성격 때문에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못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뭔가 마음속으로 나를 비난할까 봐 겉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막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저의 어떤 고민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이 성격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뭐 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요. 뭐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민티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들을 좀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굉장히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가.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되는데요. 자존심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뭔가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간 같이 잘 지내던 그리고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저는 연락을 잘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민티런에 계속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민티런을 하면서 딱히 뭐 저의 상황을 시시콜콜하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하긴 했겠지만 깊은 이야기까지는 안 했었죠. 그런데 구독자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뭐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뭐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계속 용기를 주시고 또 저를 믿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진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문득 메일 한번 딱 열었는데 메일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딱 읽어보면은 진짜 이렇게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좀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힘을 얻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다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러닝 라디오도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매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녹화 방송까지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퇴사라든지 뭐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같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더더욱 좀 그렇겠죠. 네, 그걸 이겨내는 데는 제 자신의 힘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이 저한테는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한테라도 댓글로 이메일로 저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물리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도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못나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요,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도움 요청하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항목도 다 좋지만 어쨌든 5번째 도움 요청하기를 꼭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